시간이 멈춰서 한번 종료를 해봤다가 해봤는데 저장은 되네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수는 상악 전치 순면의 절단 3분의 2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치아 배열을 해주셔야 상악 전치가 지지를 제대로 받게 되는 거죠. 상순이 전치에 의해서. 또한 종절치의 장축이 안면 장축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그 치아 배열이 조화롭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스마일링 라인, 웃을 때 하수는 자연스러운 망곡을 형성하는데 이것을 미소선이라 하며 상악 전치를 배열하는 지침선으로서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상악 전치의 절단연에 형성된 선이 하수의 미선선을 따르면 두 선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외모를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B처럼 미소선이 조화가 되지 않는다면 심리적으로 좋지 않겠네요. 상악 전치의 수직적 위치가 주로 미소선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치의 절단연을 축절치보다 약간 짧게 위치하면 환자가 웃을 때 미소선과 평행이 되어 조화를 이룹니다. 이 위치를 인공적으로 보이게 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역미소선이라고 합니다. 상악 전치의 절단연에 의해 형성된 선을 평평하게 배열하면 남성적이며 나은 느낌을 주고 B처럼 여성적이며 젊게 느껴지려면 곡선으로 배열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굴과 치아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우측의 혓부위가 좌측의 혓부위보다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B와 C 사진을 그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B가 우측 면만, C가 좌측 면만. 그러니까 얼굴이 얇아졌죠? C상면 또는 정중선에 대한 개개치의 각도가 악궁과 치아 형태와 관련이 있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정방형, 첨형, 정방첨형, 난원형에 대한 그 각도가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이시죠? 첨형의 악궁이나 치아에 있어서는 더 큰 각도를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A처럼 두 중절치를 그러니까 A, B, C를 보시면 중절치 배열이 모두 다른 각도로 되어 있는데요. C는 순면이 더 많이 보여서 강한 인상, B는 순면이 더 작게 보여서 부드러운 인상, A가 보통 정상적인 그런 치아 배열이 되겠습니다. 치아 사이에 공간을 이용을 한다. 인브레이저를 이용한다면 개개치아의 위치를 강조하거나 치아의 배열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연치의 상악 중절치를 사이에 간격이 있었다면 똑같이 우리도 치아 배열을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치아 순면의 형태가 장방형이면 남성적인 특징을 주고 치경부가 좁은 첨형이면 여성적인 특징을 줍니다. 축절치가 중절치의 원심을 피게하면 남성적인 느낌을 주지만 반대로 중절치가 축절치를 피게하면 여성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되게 복잡하죠 실제로. 남성 여성이 또 다르고요. 형태에 따라 또 다르고요. 구각선이 어디 있는지 또 다르고요. 와 정말 어렵네요. 전치 절단면의 마모량을 연령에 맞게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적다, 마모량이 적다, 그러면 그것을 재현해주면 되는 거고요. 나이가 많다, 마모량이 많다, 그럼 저희가 또 마모를 시켜주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나이에 따른 그 치은선이 어디 있느냐, 퇴축이 되었느냐, 조금 되었느냐,
거의 되지 않았느냐, 나이에 따라서 그것도 저희가 조정을 해주면 정말 심미적으로 보이는 인공치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의치가요. 수평피계와 수직피계의 양은 시상, 절치, 유도각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전치부 인공치아를 흡수된 치주제 위에 위치시킨다면 입술 지지가 부적절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구수는 전치부의 위치에 따라서 지지를 어떻게 받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거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전치부 인공치가 설측으로 절치유도 가까이 배열되면 입술의 지지가 부적절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전치가 너무 들어가 있으면 입술이 그만큼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또한 구치부치아가 후방으로 밀려 배열되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B처럼 점선 보이시죠? 인공치가 자연치의 위치에 가깝게 놓인다면 구치부는 전방으로 이동하여 혀의 공간이 넓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건 또 다른 공식인데요. CPC 라인 보이시죠? 양측 견체의 첨두를 지나는 선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CPC 라인입니다. 하지만 자연치열과 무치약에서의 그 CPC 라인의 중심이 다르게 된다는 그런 그림이죠. 자연치에서 하악의 견체의 첨두는 구각부에서 하순 높이의 위치에 있습니다. 너무 높거나 낮게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직피계와 수평피계는 절치유도각을 결정을 해주는데요. 이것은 하악 전치부 그러니까 발음 기능 및 교합 시 의지 안정을 위해서 꼭 부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수직피계와 수침피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악법, 하악법. 이것은 상악법에 의한 전치부 인공치의 표준적인 배열. 이것은 하악법에 의한 전치부 인공치를 배열할 때 그런 겁니다. 왁스 일부를 제거시켜 주어야 한다는 거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악법에 의한 전치부 인공치의 표준적인 배열입니다. 상악 전치부 인공치의 근원심 경사도인데요. 이런 각도로 배열을 해주면 좋겠다 이겁니다. 중절치 배열을 하고요. 축절치 변치순으로 배열하고요. 반대쪽도 하악 전치부 인공치의 근원심 경사도입니다. 공사가 거의 없죠? 이렇게. 이것 또한 중절치 보시죠? 축절치, 견치. 이렇게 전치부 배열이 완료되었고요. 편측성 균형값, 양측성 균형값, 상호 보호 교합이 있는데요. 시생 크리스텐센, 측방 크리스텐센 또한 나오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은 그리고 보상성 만곡에 대한 그림, 그리고 중심교합이, 전방교합이 등등 많게 되는데요. 의치의 안정을 위한 그런 요소들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성 균형 교합이 적용된다면 교합력이 균일하게 적용되어서 의치가 탈락하지 않게 된다 이런 거죠. 하지만 그때도 그러니까 음식편,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것이 한쪽에 작업 측 낀다면 반대측 균형 측의 구치부와 이기가 일어나서 전복될 수 있기 때문에
측방 분력을 줄여주고 치주 정관선의 법칙에 따라서 인공치를 위치를 설정하고 배열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5가지 법칙을 맞추어서 양측성 균형 규합을 형성해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복력에 대한 그런 그림이고요. 소구치부, 대구치부, 치수제 정관선을 꼭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그림 또한 그 각도에 따른 치주제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인공치가 배열됐을 때 전복력에 따라서 치아가 탈락하는, 위치가 탈락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압 중립대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근압 중립대에 또 인공치를 배열해 주면 인공치가 안정이 된다는 거죠. 유지력을 얻는 거고요. 그 치주제 정선을 표시하는 그런 겁니다. 파운드 삼각이라는 것을 형성해 줘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실 겁니다. 하악 구치부의 설측면 또는 설측 교두가 이 삼각형 안에 배열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위치의 균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주재정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치주재정 내측에 하악 구치에 기하면 설측 절반 정도가 있다면 좋은 균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학법에 의한 또 구치부 그런 배열 방법입니다. 각각의 교두가 떠있죠. 교합제와. 이건 하사학법에 의한 거고요. 그런데 이 상학법과 하학법이 다른 듯 하지만 실제로 둘 다 사용을 해서 만들었을 때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의 평면과는 서로 일치한다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이렇게 보상성 만곡, 이게 바로 보상성 만곡입니다. 이렇게 형성되어 주시면 참 좋겠네요. 대구체 화면 연결, 여기서 이렇게 육도가 꺾이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 그림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와서요. 여기가 바로 치주제 정관선이고요. 치주제 정관선이 여기 끝에 이 중심구에서 이렇게 6도가 꺾이는 겁니다. 6에서 7도.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배열을 해주셔야 좋은 치아 배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적용해서 1소고치, 2소고치, 사각이 기준입니다. 1대고치, 2대고치를 배열해 주시고요. 하악인데요. 하악은 소구치가 아니라 대구치부터 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자리가 모자랄 수도 있고 또한 저작에 가장 관여하는 치아가 하악 대구치들이기 때문에 소구치는 그 이후에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아의 성별적인 특징입니다.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특징, 그런 것들을 서로 보여준 겁니다. 환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또한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는 치아의 특징입니다.
보상성 만곡을 부여를 하고요. 지금 비회복적인 치아를 배열한 상태입니다. 하악의 후방부의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지금 배열을 했다고 하잖아. 비회복을 이러면 이 치아가 요 성악 치아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그러면 위치가 탈락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그림들은요, 지금 이런 그 비회복적 인공치아를 이용해서 위치 탈락을 방지하게 해줄 때 만들어지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밀러법과 지시법. 지시법은 밀러법과 다르게 4번 치아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1, 2, 3, 5, 6, 7이 되고요. 이 4번 안 들어가고 뒤쪽으로 4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차기업 관계를 저희가 해줘야 한다는 거가 이 여기서 제 핵심 같은데요. 상악 치료제랑 간의 그 선이 수평면과 이런 각이 80도보다 작으면 전복력이 유지력보다 크게 되고 이러면 의지치가 탈락되는 겁니다. 점선 보이시죠? 이때는 교차기업 관계로 인공치아를 배열을 해야 합니다. 실선처럼요. 정상기업이 A고요. 교차기업이 B입니다. 교차기업 아까 뭐라 했죠? 의치의 안정과 유지력이 높다고 했죠? 이거는 지금 교차기업 관계를 형성해주는 그런 건가? 그런 걸 이렇게 그림으로 또 사진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상으로 술주차 인공치와 인공치 배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쳐보겠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뭘 해야 하냐, 날짜순으로 한번 보시죠. 시인형성 시인형성이겠네요. 자, 이 시인형성이 뭐냐 하는 거에 또 하나의 관건이 되겠는데, 시인형성이란 인공치아가 배열된 후에 의지상의 자연스러운 치은 형태와 유사하게 되도록 조각하는 과정입니다. 페스트닝이라고 하는 거죠. 치은 형성의 순서입니다. 위치상에 왁스를 첨가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순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첨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용융법과 압접법. 파라핀 왁스를 연화시켜 연필붓기의 봉황 형태로 만들고 끝부분부터 알코올 램프로 불꽃으로 가열합니다. 녹은 왁스를 필요한 부위에 떨어뜨려 왁스의 첨가량이 충분하도록 합니다. 가열된 스파츌라로 인공치아의 수면면에서 변연부에 이행되도록 수정하는데, 인공치의 수면면보다 약간 높게 형성해줍니다. 치은 형성의 순서입니다.
먼저 순현면을 형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시은년은 인공치의 찍어놓은 부위를 따라 제거한다. 당연한 얘기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자,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보이시죠? 이것의 그 나이에 따라서 치조의 투축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치정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전 치분인 60도, 구치분은 45도의 각도로 이런 그 조각도 각도였을 때 그런 각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요. 왜냐면 치은과 인공치 사이에 음식물이 낄 겁니다. 하지만 60도와 45도로 해준다면 이렇게 음식물이 내려와서 끼지 않고 그대로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45도가 60도가 중요한 겁니다. 전치부 승측면의 치근 부위 사이를 약간 움푹 패이도록 하여 치근 부위를 형성합니다. 구치부 측면의 치근 부위 사이를 약간 이것 또한 치근 윤기부 치근 윤기부를 형성합니다. 그래야 더 자연스러운 치아 같아지는 거죠. 이것을 위해 그러니까 치근의 길이와 위치를 나타내도록 삼각형의 표식을 하는데요. 개개치하여 치근의 길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치근 부위의 돌출 부위와 함몰 부위가 망곡을 이루어 자연 치근 조각면을 모방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버컬과 링걸 보이시죠? 삼각 9개 부위를 형성합니다. 어떻게 형성을 하느냐? 구개면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2에서 2.5mm이지만 구개 후면 부위는 구개 점막과 자연스럽게 이행되도록 두께를 조정하여 형성합니다. 하악 구치의 소축 부위는 치아면에서 의체상으로 이루는 면이 약간 오목하게 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조각을 완료했다면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완성된 의치에 칫솔로 닦아주는 것이 보이시죠? 저래야만 잇몸 치은이 깨끗하기 때문에. 구기추격과 절치우도 저희는 실습 때 퍼티를 이용해서 형성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인공치와 부주차
자,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고요. 그래서 튠 형성 10주차는 나부이치 매몰, 나부이치 매몰입니다. 나부이치 매몰을 또 어떻게 하느냐 보시죠. 아까도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전치부 60도, 거치부 45도에 그런 각도가 형성되었다면 되었다면 이제 나부이치를 메모하면 되는 겁니다. 인공치아의 배열과 치은 형성이 끝나면 임시 의치상인 나부이치를 영구 의치상인 치은색의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명에 부착된 나부이치를 혐 속에 넣고 석고나 한천으로 채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매몰을 왜 하느냐? 뭘 꺼야 할까요? 의치상 부분의 왁스를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해 레진이 전입될 음영을 형성하는 과정이 바로 이겁니다. 1차 메모를 해야겠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가 있고요. 1차는 보통석고를 진행합니다. 보통석고를 진행하면서 메모하기 전에는 모형을 물에 침수시켜 놓고 또 플라스크 안에는 바세린을 도포를 해줘야 참 좋겠네요. 다음에 2차 매몰, 3차 매몰 완벽히 했나 보군요. 교환면의 인기를 형성을 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형이 올 수 있는 거죠. 열을 이용해서. 또한 3차 매몰 할 때는 절단면과 교환면을 꼭 경석 코딩이 묻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교합기로부터 상하 모형 부착판을 분리하고 다시 모형 부착판에 부착된 석고와 작업망 사이에 이렇게 스파츌러를 넣고 고무망치로 가볍게 들이어서 분리를 합니다. 보이시죠? 함의 종류입니다. 가압성형법 함, 유입성형법 함, 주입성형용 함이 있습니다. 가압성형용 함은 의치를 경석고로 메몰하고 레진의 분말과 액을 혼합한 후 병상이 되면 프레스로 압력을 가하여 암 속에 은병으로 레진을 전입합니다. 가압성형용 함을 사용할 때는 나부이치를 경석고로 메몰하고 레진의 분말과 액을 혼합한 후 병상이 되면 프레셔로 압력을 가하여 함 내부로 레진을 전립합니다. 유입성형 함은 한천이나 실리콘으로 메몰하고 상온에서 종합되는 유입용 장화 종합 레진을 함 속의 음영에 집어넣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다음은 주입 성형인데요. 음영의 크기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병석구로 하는 것이 좋으면서 병상의 열중압 내지는 함 속에 음영에 전입할 때에는 공기압에 의한 피스톤의 움직임으로 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입 성형한 기계를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저희가 했던 방법과는 다르죠? 바로 이 방법이 주입성형법입니다. 상음과 하음은 이렇게 플라스크의 모양이 다릅니다. 디스크 등으로도 또 구성되어 있고요. 교합기 나브이치 모형 사이의 공간을 함과 나브이치 모형 사이의 공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브이치가 부착된 작업 모형을 하함했고 높이와 측면의 간격이 함의 크기에 적당한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 다치면 어떡합니까? 답도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기준이 있는데요. 6mm. 바로 이 간격 보이죠? 이 간격이 6mm가 되어야만 합니다. 최소한. 또한 이 간격이 있는데요. 이 앞뒤로 플라스크와 모형 사이의 간격을 이 간격 또한 맞춰 주어야 합니다. 이 간격을 맞춰 주셔야 나중에 디플라스킹 할 때 모형이 잘 파절되지 않게 하는 그런 겁니다. 아까 메모하기 전에 모형을 물에 침수시킨다고 하는데요. 메모할 때 물과 혼합한 석고의 혼합물이 건조한 모형과 접촉하면 모형이 그 수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침수를 시켜주는 겁니다. 분리제 도포. 모형 표면의 분리제 도포입니다. 모형 표면에 바셀린 등 석고 분리제를 도표를 해주시고요. 인공치와 시은 형성한 왁스를 제외를 합니다. 또는 주석박이나 알루미늄 박으로 모형의 기저부를 감싼다면 분리가 쉽게 된다고 합니다. 함 내면에 분리제를 도포하는 거죠. 바셀린 아까 발라줘야 한다고 했고요. 바셀린이 너무 많으면 그 공간이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지 않고요. 그래서 얇게 도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각 모형의 3단계 메모의 단면도 인데요. 이렇게 석고를 채워놓고 모형을 위로 합니다.
다음에 모양이 언더컷 없이 깨끗하게 스파츌러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이 만든 프레젠테이션을 제대로 보는 게 낫겠네요. 너무 잘 안 보입니다. 얼굴에 막 가려져서. 교수님이 올리신 게 여기 있네요. 이게 굉장히 말하는 것도 지치네요. 네, 교수님이 만드신 프레젠테이션 프레이즈가 왔습니다. CPU 사용률이 지금 제가 거의 100%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면 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좋지는 않네요. 그럼 이쯤 제가 한 데가 여기쯤 되겠네요. 네. 자, 보시면 아까 상세하게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제가 1단계를 메모했었죠? 네, 여기네요. 나브위치가 부착된 모형의 렛지는 하함의 테드 위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합니다. B 사진 보시면 이렇게 되면은 안됩니다. 언더컷이 있어서 상함 분리할 때 파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언더컷이나 소직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석고로 채워주시는 것이 또 좋겠네요. 이렇게 1차 메모를 마무리를 했고요. 2차 메모를 또 들어가야죠. 그럼 나브위치 왁스 표면에 표면 장력 감소제 이걸 발라주면 나중에 기포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석고를 다시 혼합해서 큰 붓으로 인공치아와 치은 형성 부위에 기포가 없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합니다. 여길 먼저 도포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메탈 투 메탈 컨택 상하암 테두리 반드시 이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덮어주신 다음에요. 2차 메모를 할 때 이렇게 교환면 부위 이 부위를 교환면 그리고 절단면을 노출시켜 줘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3단계 메모를 하는 거고요. 그 전에 또 이제 다시 석고분리제를 도포를 해주는 겁니다. 3단계 매몰 석고를 혼합하여 상함의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채웁니다. 이렇게 하니까 경석고를 이렇게 혼합을 해서 넣은 다음에요. 함을 이렇게 닫으시면 과잉의 경석고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클램프에서 또 압력을 가해주시면 또 그 과잉의 경석고가 더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역시 실습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굉장히 제가 알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왁스를 제거합니다. 이게 다 경석고가 굳고 하면
레진을 저희가 전입을 할 거니까요. 레진 분말의 양은 나부의 치상 무게의 1.2배와 유일 분량을 추가하여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네요. 음영 속이나 인공치 및 모형에 묻어있는 왁스를 끓는 물로 깨끗이 씻어 제거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디플러스팅 과정이 있겠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또 그러면 파절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조금씩 분리 디플러스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왁스워시를 해주시고요. 날카로운 부분 정리해주시고요. 이게 깨끗하게 되었다면 후연 폐쇄와 릴리프 처리를 시행한 다음에 분리제를 도포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치 소멸 폐쇄를 아까 제가 시행해줘야 되겠죠? 상악 의치 후연 후의 음압 유지를 위해 폐쇄를 확실히 해주기 위해 연극의 경극의 견계부를 따라 연조직상의 생리적인 허용한도 이내에서 압박을 가하여 막습니다. 스완슨법이라는 거네요.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후연 폐쇄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조금씩만 파주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레진 분리제를 이제 저희가 도포를 할 겁니다. 레진 분리제는 정말 말 그대로 레진 분리제고요. 이 붓으로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 인공치아에 너무 많이 묻게 된다면 이렇게 인공치랑 의치상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인공치가 의치상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거는 실링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실링을 하고 나서 매몰을 해주어야만 이 사이로 석고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겠죠? 네, 이렇게 10주차 동영상 복습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11주차 동영상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어, 11주차는 저희가 메모를 메모를 했으니까요. 레진을 넣어야겠죠? 레진의 혼합 그리고 전입에 대한 것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할 겁니다. 총 13주차가 총 13주차까지 있는데요. 지금 11주차를 이제 시작을 하면 11주, 12주, 13주차 하면 이번 복습이 끝나게 되겠네요. 한 학기 동안 해서 그런지 굉장히 양이 많죠. 아마 다 보시려면 또 이제 지루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컴퓨터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렉 걸렸네요. 렉 걸렸어. 제가 만든 동영상을 좀 사용하고 싶은데 도저히 지금 그 동영상을 사용할 여건이 안 되네요. 아쉽네요. 제 얼굴 나오는 화면 때문에 다 가려지니까. 지금 녹화를 너무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든? 교수님 안 되신 거 11주차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복습을 해봅시다. 또 이게 멈추면 안 되는데. 네, 이제 됐네요. 드디어 살 수 있게. 시가용 의치상 레진은 단량체인 레진액과 다량체인 폴리머인 레진 분말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이거는 액이고 분말입니다. 혼합되었을 때 모양이고요. 그 레진 그 색에 따라 볼 수 있는 쉐이드 가이드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레진 종류에 따라. 쉐이드 가이드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레진 혼합하기는 준비물 시작했죠. 혼합용기, 혼합주걱, 스푼, 스포이드, 그리고 메스 실린더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네요. 혼합 방법입니다. 레진 혼합 용기는 레진을 혼합 후 레진 액의 증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뚜껑이 있는 깨끗하고 건조한 것을 사용하고요. 레진 혼합용 용기는 화학적으로 안정한 도제 또는 유리 용기가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혼합 방법입니다. 재료학 때도 배웠는데요. 혼합 비율은 분말과 액의 비율을 무게비 4일, 부피비 3대1로 혼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진 분말의 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부이 치상 무게 1.2배와 여유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조회사에서는 계량 컵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피비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합니다. 혼합 비율에 따라 측정한 레진을 혼합 용기에 먼저 넣고 분말을 조금씩 첨가하여 분말이 액에 충분히 젖도록 한 후 30에서 60초 동안 스파츌라로 혼합합니다. 레진 취급 시 주의사항입니다. 레진 액과 분말로부터 호흡기와 눈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합니다. 공기 배출 시설 장소에서 적합합니다. 작업을 해야 하고요. 이 레진 냄새가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공기 배출 시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회용 얇은 비닐 장갑을 끼거나 비닐 또는 셀로판지로 취급하며 명상에 도달한 레진을 혼합 및 전입 시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깨끗한 상태로 조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물질이 혼합된다면 레진에 불순물이 섞이는 거죠. 그러면 레진이 경도가 약해지고 또는 성질이 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 겁니다. 가압성형, 유입성형, 주입성형.
가압 성형법. 왁스 제거가 끝난 상하암의 사이에 음영에 영상의 레진을 넣고 프레스로 여러 번 가압하여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입니다. 언더패킹과 오버패킹이 있는데요. 저는 오버패킹 방식으로 실습을 하고 또한 오버패킹 방식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봉 형태로 만드시고요. 레진을 그 다음에 여기 끼시고요. 롤 상태로 만든 다음에 세로판 D를 이 위에 덮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레진을 전입을 합니다. 이게 덮었죠? 덮은 다음에 함을 닫고 프레스기에 넣고 압력을 가해서 과잉 레진을 제거해 주시고, 그런데 저 압력 가하는 것도 1차, 2차, 3차로 시합을 해줘야 합니다. 자, 보시죠. 의치상 레진에 색조를 부여합니다. 왜냐? 색조를 부여해준다면 환자의 침색과 조화롭게 할 수 있어서 심미적인 투혼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혈관, 이것도 이제 저희가 재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레드 파이버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모세혈관을 재현을 해주고요. 이렇게 색조 세트가 있네요. 의치 전용. 이것을 혼합을 시켜서 이렇게 의시를 다르게 해주신 거고요. 저게 표본입니다. 석고로 1단계 맹호를 한 후 왁스를 제거하고 레진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색조 레진 분말을 분사법으로 찌아 주위에 분사하고 다시 레진 분말 위에 레진 액을 분사하여 분말을 적십니다. 오, 되게 신기하죠? 분사법으로 찌아 주위에 색조 레진과 레진 액을 골고루 분사합니다. 그리고 순면과 혈면에도 치은 색조에 따라 분사하여 착색합니다. 이때 색조는 점진적으로 변하게 합니다. 공기가압 레진 온성기에 색조 레진액을 도포하고 병상의 의치상 레진을 전입하고 통법에 따라 의치를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중압부 치칠한 의치를 연마하여 완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레진의 혼합 및 전입에 대한 복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주차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 시간이 흘러가는지 시간이 제대로 나오질 않네요. 여기 녹화 시간이 지금 50분 됐네요. 2차가 2시간 채우겠네요. 자, 저희가 치인형성 의체형적어 교합기 재부착 과정이 다음인데요.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12주차는 교합기 재부착에 대한 겁니다. 자, 디플라스킹 후 매물제를 제거했고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지금 교합기를 재부착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열중압 레진을 저희가 사용해서 할 텐데, 열중압 레진이 중압 과정에서 또 이제 변형이 돼요. 열을 이용하니까. 그래서 인공치 배열 과정을 설정한 양측성 교합 상태에서 교합의 부조화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로 열중압 레진 중합 과정에서 레진 의치상 자체에서 발생하는 체적 변화에 의한 변형, 그래서 또 인공치가 변화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가압 성형법. 저희가 이제 실습을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이 시압, 그러니까
압력이 강하니까 인공치가 이동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고려를 해줘야 하고요. 내진의치상 제작 과정 후에는 교합 오차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를 수정하는 선택 삭제 과정으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합기에 재부착을 하는 겁니다. 왜냐? 선택 삭제를 해야 하니까요. 기공실 재부착 시 고려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재부착할 텐데요. 1차 매몰 부위는 모형의 분리자를 도포한 상태이므로 모형과 석고 매몰제 부위 사이에 석고 가위를 넣고 약간의 힘을 가하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합기 재부착을 위해 모형 기적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시면 되고요. 재부착하기 전에 그 석고 부착부에 적합시켜서 틈이 없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이상이 없다면 석고나 접착제를 이용하여 그대로 고정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재부착 후에 절취 유도봉이 떠야 합니다. 약 1mm 내외에서 뜬다면 매물과 레진 전입이 아주 잘 된 거고요. 너무 많이 뜬다 하면 이제 매몰시 상함이 메탈 투 메탈이 제대로 메탈 투 메탈 컨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반대로 뜨는 양이 너무 없지, 절취 유도봉과 절취 유도판이 잘 닿는다 하면 이제 레진의 양이 너무 적었거나 과도한 수축이 발생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레진의 중합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를 수정하는 기공실 재부착이나 기공 과정과 치료 과정의 모든 과정의 오차를 수정하는 치료실 재부착 과정을 통하여 교합의 부조화나 오차를 수정하는 방법이 선택 삭제입니다. 이 선택 삭제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거에 또 나오겠죠. 선택 삭제 시 고려사항인데요. 중심교합, 측방교합, 전방교합 순, 그리고 각 교합 관계에서 정해진 부위만, 교합지에 의해 나타나는 교합점만, 그리고 가급적 얇은 교합지를 사용하면서 교합지를 교합시킬 때는 가볍게 접촉시킵니다. 자, 그러면 중심교합 먼저 보시죠. 교합기에 과두구를 중심으로 고정하고 적색 교합제를 상하 고치부의 교합면 사이에 넣고 가볍게 교합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교합지에 찍혀 나오겠죠? 하악은 좌측 제2대 위치에서만 접촉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보이실 텐데요. 평면인 교합지가 요철이 있는 교합면에 들어가면서 묻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관찰해야 합니다. 이 중심교합에서의 그 기준 무엇이냐 하면은 절취 유도봉과 유도판입니다. 절취 유도봉과 절취 유도판이 접촉되어 있다면 접촉되어 있다는 것 혹은 접촉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삭제를 해줘야 하는 거고요. 중심기압에서 높다 하면은 편심기압을 시켜보는 거고요. 편심기압에서 높다 하면 커스프를, 편심기압에서 높지 않다 하면 포사를 삭제해줍니다. 절취 유도봉과 절취 유도판이 접촉되어 있다면 오른쪽이, 그러니까 반대가 균형측 반대측 오른쪽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그림에서 오른쪽이 낮은 상태가 되어서 편심기압에서는 정상기압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포사를 삭제해줘야 합니다. 상악은 중심기압과 편심기압에서 모두 높아 중심교조인 설측교조를 삭제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하악은 중심기압은 높지만 편심기압은 높지 않아서 포사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측방교합 갑니다. 여기서는 공식
유명한 공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BULL가 BL의 법칙인데요. 작업측 기압에서, 여기서도 이제 기압지를 찍어보는 겁니다. 이럴 때는 청색 기압지를 사용해주세요. 적색 기압자는 비교가 되도록. 작업측의 교합의 선택 삭제는 A와 같이 협설교도가 높다면 상학 협측교도, 하학 설칙교도를 모두 삭제하고, B와 같이 협측교도와 교도만 높다면 상학 교도를, 설칙교도만 높다면 하학 교도를 삭제합니다. 바로 이것이 BUL 법칙이고요. 여기 제대로 안 나있네. BULL 그리고 BL. 그러니까 측방교합에서에서 작업측 교합에서는 BULL 법칙을 적용합니다. 버컬 BULL 버컬 어펄 링걸 로월. 협측은 상악을, 설측은 하악을 삭제해주는 그런 법칙이고요. BL의 법칙은 작업측이 있으면 균형측이 있겠죠? 균형측에 적용하는 BL의 법칙입니다. BL의 법칙에 대해서는 하악이 협측교도의 내사면을 삭제한다는 그런 법칙이고요. 여기서 이제 내사면을 공통으로 삭제해주는 거죠. 상악은 협측교도의 내사면, 하악은 설칙교도의 내사면. 이것이 BUL의 법칙입니다. 전방교합의 선택 삭제인데요. 구치부가 교두정이 닿으면 안 됩니다. 전방교합 시에. 그리고 교두에 근원심 사면이 접촉하는 거고요. 따라서 삭제할 때 상악 협측교두 원심 사면과 하악 설칙교두의 근심 사면을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면 하악 전치 술축 절단연을 삭제하고 필요시 상악 전치 설축 절단연을 삭제하는데요. 신밀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선택 삭제가 완료된다면 절치유도봉이 절치유도판에 접촉되고 종신기업, 편신기업 등 어떤 기업에서도 전치부, 구치부 모두 균일하게 접촉이 되어야만 저희가 선택 삭제를 올바르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영상인데 교차교합이라는 겁니다. 교차교합은 교합 교두의 기준이 반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 배운다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상 12주차 선택 삭제와 교합기 재부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복습을 마칩니다. 마지막 13주차 복습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2시간이 넘게 하고 있네요. 보니까 의치의 다듬질 및 연마 그리고 모형 제거입니다. 모형 제거를 왜 하냐? 왜 하겠습니까? 티슈 언더컷에 의해서 모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지질 않아요. 물론 구강 내에서는 연주식이니까 빠질 수 있겠는데 우리는 경석고로 모형을 만들었으니까 그 모형과 의치가 분리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의치를 다듬질을 해야 하니까 모형을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번호를 쓰시면 좋겠어요. 이 번호 순서대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모형을.
절단 선을 형성을 하여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더 편리를 할 거고요. 톱을 이용할 때도 있는데요. 이때는 위치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또한 분진이 계속 날릴 텐데 이것을 계속 없애주면서 제대로 보면서 삭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석구가위 등을 이용해서 삭제를 아예 없애고 있고요. 깨끗이 나왔네요. 생각보단 완전히 분리가 되었고요. 이렇게 나온 다음에는 이렇게 요걸 사용하는 겁니다. 용해제, 석고 용해제. 이러면 석고가 다 녹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의치를 저희가 다듬질을 해야 합니다. 모형으로부터 종합된 의치를 분리한 후에 시행합니다. 레진 전입 시 상함과 하함 사이로 밀려나온 여분의 레진 플래시 및 레진 알갱이를 제거하고 의치의 최종 형태와 두께가 갖춰지도록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다듬질 기구의 사용법인데요. 레스, 모터, 핸드피스가 있고요. 여기 연막, 이것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연마를 해야 합니다. 다듬질 과정인데요. 변연 부위 주위를 다듬질을 하거나 레진 플래시를 제거할 때는 튀어나온 거죠. 벤처법을 핸드피스에 끼워서 사용하는 거고요. B 사진 보시면 절은 부위가 있죠. 이때는 좁거나 예리한 부위이기 때문에 스톤 포인트 혹은 피셔버 등으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 사진 보시면 엠브레이저에 탁구가 껴있는데요.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이것을 피셔버 등 예리한 걸로 다듬어야 하고요. 잘못했다가 인공치가 손상되면 안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치의 치은 형성, 맨몰, 왁스 제거 과정이 정확히 이루어졌다면 이곳에 석고가 잘 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친 부위를 다듬어야 하는데요. 샌드페이퍼, 러버 휠, 러버 포인트 등으로 원활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치의 연마입니다. 다듬질이 끝났으니까 연마를 해야겠죠? 기공용 칼이나 스파츌라로 접촉시켜 부풀린 다음 길게 늘어진 시롤은 토치 댐프나 라이터블로 제거하는 사용합니다. 이게 레스를 사용하는 거죠. 젖은 퍼미스를 도포합니다. 젖어야 합니다. 이게 퍼미스를 적시지 않고 사용한다면 위치가 다 손상이 됩니다. 비교적 넓은 부위는 브러쉬 우유를 사용하는 거고요. 이렇게 깊은 곳이나 좁은 부위는 펠트콘, 버프힐 등 작은 걸로 연마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겠죠. 버미스로도 제거되지 않는 그런 게 있다고나 한데 웬만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된다면 트리플리를 건조한 레그휠, 여긴 또 건조해야 됩니다.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깨끗이 씻고 초음파 세척기에서 사용하면 깨끗이 의치가 연마가 되네요. 그리고 의치를 보관을 또 해야 돼요. 의치를 보관할 때는 실온수 같은 용기에 넣어야 하고요. 물을 담은 덴처박스를 사용해야 하고요. 또한 실온수보다 더 좋은 것은 세정액이 더 좋다고 합니다. 약국에서 판대요. 이렇게 1주차부터 13주차까지 제가 1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배운 그 총의치 기공학에 대한 것을 복습을 해봤고요. 저도 지금 이제 다듬질로 하면 될 텐데 이런 위치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깨끗하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두 개 동영상으로 나눈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